혹시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목이 네. 담배꽁초 재활용을, 네, 감사합니다. 재활용을 위한 필터 선별 공정 및 개발. 그니까 진짜 딱 이대로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딱 셀룰로스 이거를 어, 어,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딱 실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가장 중요한 원료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추출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실험을 직접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앞에 서론만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해외에 있는 논문들, 그냥 이제 논문들만 가지고 다른 논문을 쓴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니까 실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좀 거의 상세하게 최대한 공유를 지금 해볼게요. 혹시나 지금 여기 과학쌤도 있고 환경 전문으로 지금 공부하신 대학에서 공부하신 혜영님도 있으니까 제가 보고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 공유를 하고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보고 혹시나 또 이제 더 전문가가 봤을 때 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한번 혜영님 아까 보셨다는 게 이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자세히 봤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 뭐를 표시를 해놨냐면, 이 사람이 제가 이거 누가 썼는지도 궁금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안양대에서 이거를 다 했는데, 요게 좀 걸리더라고요. 왜 회사 대표가 이 논문에 참여했을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논문 얘기 다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오늘.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버려진 꽁초를 가지고 필터를 어떻게 선별을 잘 해낼 것인가가 문제이고 여기서 한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고순도로 이걸 잘 뽑아내느냐에 대해서 보고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 아스테이트 필터를 선별하는 그 과정을 자기네들 실험을 해본 거예요. 크게 건식이랑 습식으로 해서 했더라고. 저 이거 진짜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한 문장, 두 문장을 보는데 전혀 모르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갖고 이걸 몇 번을 제가 찾아보고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해한 거는 습식 교반이라고 하니까 노력한 흔적 보이시죠? 지금 이 쉽게 읽히시는 두 분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몰라갖고 찾아봤던 거예요. 아무튼 습식은 쉽게 말해서 그냥 그거를 진짜 물에 그냥 풀어서 담배꽁초 물에 풀어가지고 이거를 추출하는 거고 건식 풍력은 이해하기 쉽더라고. 그냥 이거는 말려 있는 거.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것을 이제 그 기계를 통해서 바람을 날려가지고 이걸 추출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했던데 이게 거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건식이 더 낫더라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해수율, 그러니까 이 담배꽁초에서 결국 건식이랑 습식으로 했을 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회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나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결국 건식이 좀 더 또 유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아는 얘기는 넘어갈게요. 네. 아는 얘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활성탄도 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활성탄 이런 거 내가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혹시나 모르 이걸 왜 그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논문에서 봤을 때 다공성탄소라는 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활성탄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담배꽁초 자체를 이거를 쉽게 말해서 숯인데 담배꽁초 이거를 이제 원료를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재활용에서도 그렇고 원료를 해서 다른 물질이랑 섞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 활성탄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었는데 그 활성탄이 어쨌든 다공성 탄소더라. 저도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여기서는 이거에 더 집중했었어요. 이 논문은 그냥 필터 선별하고 나서 용매에서 추출해갖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더 여기는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사실 담배꽁초를 이거를 뭔가 선별해서 용매 추출해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담배꽁초 그대로를 건축 자재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뭐 그 이제 벽돌이나 뭐 콘크리트 이렇게 한 게 훨씬 사실은 좀 효율적이기는 한데 이게 이분들이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다. 아무래도 건축에 봐서밖에 못 쓰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강도가 약해지더라라는 우리도 그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공유 드릴게요. 활성 다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영어를 나름 볼 줄 알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공정을 했네. 뭐 핸드 솔팅 되길래 결국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말이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하고 그게 실험실 저번에도 말했던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험실 내부에서 하는 소량의밖에 어쨌든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 실험밖에 못 해봤다.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오픈한 거는 어차피 온라인에 오픈하면 이제 더 아실 분들이 보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습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고 보니까 이거 필터를 어쨌든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뭔가 뽑아내야 되는데 습식으로 할 경우에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원형으로 뽑아내기가 힘든가 봐요. 너무 분리가 많이 돼서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하죠? 분해라고 말하는 말은 좀 싫지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잘게 조개져 버리니까 아예 추출 자체가 힘들었나 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어, 필터가 확실히 물에 들어가면은 더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필터의 그 유해성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담배꽁초가 하천이랑 바다로 가면 진짜 안 좋긴 하겠다. 여기서 실험에서도 물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건식으로 했을 때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기 좀 이제 함수율이랑 뭐 체류기간으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분이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을 불게 해서 추출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여기서 전에가 이제 봤던 거는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함수율 그러니까 수분이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얼마나 잘 추출할 수 있느냐가 걸리는데 이때에 제일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수분 함량이 20%제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아마 20% 정도일 거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비가 올 때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사실상 한번 말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거 보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게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약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전제해서 담배꽁초로 수거함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담배꽁초 수거함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이런 그 쉘터 이 뭐지 갑자기 말이 우리나라 말 생각이 안 나고 그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갑자기 이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있어야겠다. 어쨌든 비를 막아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재활용을 전제하에서 담배꽁초 수감을 설치해서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이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추출 실험에서 저 이거 재밌었어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용매가 아세톤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추출하는데 용매가 아세톤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실험실에 저희가 부탁해서 맡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거를 해놨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식은 아까 별로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어쨌든 결국에는 별로 그게 효율이 없으니까 건식일 때 일단 선별 효율이 가장 높았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이제 담배꽁초 필터를 만약에 그러니까 그, 그 담배꽁초 필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하려면은 좀 뭔가 건조하는데 추가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적의 조건에서의 담배꽁초 필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분 정도만 바람 불어주면 되구나. 생각보다 시간 별로 안 걸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넘어가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했던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습식이든 건식이든 선별 공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액체류들이 쓰다 보니까 폐수가 이게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활용 과정에서. 저는 TOC도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제가 또 이게 찾아봤거든요. 이게 아마 뭐야, 혜영님은 쉽게 아실 텐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질 오염 관련해갖고 이게 배출을 할 수 있는 네, 기준이 있대요. 근데 이런 수질 오염이 된 물질들, 그러니까 뭔가 폐수라고 쉽게 말하면 폐수를 배출할 때 허용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뭔가 어떤 용어들이던데 TOC라는 게 이제 그 총유기 탄소량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얼마나
많은 유기물들이 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이거고. 이 SS 뭐 나오던데, SS가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부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염됐느냐, 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다 이거 실험을 또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 실제 담배꽁초 재활용한다 생각하고 필터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그 물에 쉽게 말해서 물의 색깔이 짙어지니까 이게 오염도가 높더라.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실험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온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어쨌든 이게 그 안에 유기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더 오염 물질이 더 많이 생기더라.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그 말은 아까 습식에서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습식에서 이 필터 추출할 때 생각보다 온도가 높더라고요. 50도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요. 50도 정도로 이제 습식에 물을 사용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습식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 폐수가 나오겠다라는 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도대체 고액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액체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고액비가 뭐예요, 근데? 고액비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했는데, 고액비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실험에 사용했던 담배꽁초를 넣은 물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약간 침출수 같은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액체의 비율, 고액비가, 그렇네요. 그럼 그 말이 맞겠네. 어쨌든 그러면은 액체에 얼마나 농도가 이게 짙냐, 얕냐 이 정도로 생각해도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담배꽁초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가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네네네네. 액체가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그거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색깔이 짙어지고, 뭔가 이제 그 부유물이 많아지고 할수록 오염도가 높아지더라. 이것도 결국에는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결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습식이 어쨌든 조금 더, 그 건식보다 근데 생각보다 건식에서도 이 폐수가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습식에서 좀 더, 그 폐수가 조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네, 회수율. 회수율 어려운 말 다 넘기고, 어쨌든 회수율은 결국 뭐냐면은 이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는 습식이든 건식이든 거의 50%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필터를 넣으면 한 50%에는 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뽑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없어졌네. 그, 다른 실험에서, 해외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사실 90%, 93, 거의 94%의 확률로 해수를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자기들은 이제 50%로 했으니까.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용매 사용이랑 활성탄 사용에 조금 차이가 있었대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거기 이 94% 해수율을 보인 실험에서는 활성탄을 사용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국내 실험에서 활성탄을 사용한 이유는 그 이제 어쨌든 좀 깨끗하게 어 그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추출을 해야 되니까 활성탄이 아무래도 한 번 더 물에 되면 여과가 더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필터의 회수율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이게 검출된 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다는 거고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식 풍력이 습식기 보관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네, 폐수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전에 그 습식 같은 경우는 53.8 그러니까 다 양도 달라요. 근데 이거 밀리수랑 또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폐수도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래서 건식이 유리하다. 참 결론을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좀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결론적으로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또 여기서 제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
결국 이 실험은 지금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추출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고, 가장 중요한 발암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에 대한 실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그거를 기대를 했었어요. 필터를 추출하면서 그까지 같이 좀, 했으려나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제가 좀 찾아볼 때, 이 독성물질을 제거한 혹시 실험에 관한 논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해외 회사에서 오픈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는 게 핵심이겠다. 만약에 이 실험 결과가 있어.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재활용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아까 수비님 테라사이클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산타페 내추럴이라는 이 담배 회사, 미국 담배 회사가 이 테라사이클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담배꽁초 수거 시스템이 공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회사의 담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모든 회사의 담배 꽁초에 대해서 다 이제 재활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 회사가 지원을 해서 100%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 재활용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내가 담배꽁초를 모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다 100%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참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제가 간단하게 뭔가 가입을 해야 돼요, 회사에. 가입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우리로 치면 택배 이 용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냥 붙여갖고 보내면 된대요. 어.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왜 불이 다 꺼져 있어야 되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담배 꽁초의 상태여야 되는지까지 되게 세세하게 엄청 분류를 잘 해놨던데 아무튼 그렇게 뭐 해서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아까 수빈님 다른 나라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꽁초 수거함을 여기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또 이것도 궁금해서 이거를 만약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개인이 아닐 거고 뭐 지자체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일 텐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까 봤더니 딱히 없었어요 그냥 딱히 없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제 할 때에 뭔가 효율적으로 여기에 담배꽁초가 모이다 보니까 그냥 요거를 이제 같이 판매하는 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되게 상세하게 담배꽁초를 이제 어떤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담배꽁초가 전체 다도 되고 여기 잘 보면은 파우치 그러니까 담배 가부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이거 파우치가 가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미정님 맞죠? 파우치도 가부로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아무튼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다 이제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만 사람들이 같이 넣을 수 있는 거 라이터나 뭐 이제 성냥이나 뭐 당연하지만 뭐 과자 봉지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어서 갖고 와봤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찾다가 이거 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담배꽁초를 지금 일본에다가 수출한다는 게 너무 재밌어. 블로그긴 한데요.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봤더니 제가 이걸 아무리 구글링해도 안 나와요. 이게 일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내용은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안 나와요. 일본어로 치지 않는 이상 영어로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링 할 때.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데, 어쨌든 블로그를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뭐냐면, 일본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섬나라니까 이게 자원이 부족해서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 일본에서 유명한 담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재팬 타바코라는 회사의 자회사, 굉장히 큰 회사겠죠. 자회사도 이 담배 회사, 아무튼 이 담배 회사, 결국은 트루 스피릿 담배 회사가 벌써 2016년부터 여기 군마현이랑 사이타마현에서 담배꽁초 재활용 공장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미. 근데 이 광종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봤더니 미국 재활용 회사랑 협력을 해서 이 장비를 개발을 했대요. 장비를 개발해서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체, 아까 그 테라스 사이클이랑 비슷했어요. 결국에는 다양한 매개 수거책에서 그거를 걷어와서 비슷한 공정이었어요. 건조하고, 여기도 이제 건식으로 재활용을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건조하고, 소독한 다음에 담뱃잎, 종이막 필터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주 작업인데, 그 분리하는 작업은 이쪽 공장에서. 또 이거를 실제 분류가 끝난 거를 재생하는 공장은 또 재활용을 실제적으로 하는 공장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되게 좀 체계화돼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실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으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그 아까 보니까 수빈님 말씀하신 슬로바키아 거기 회사가 아마 이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OLO라고 하는 회사가 어, 아스팔트로 만드는 데 성공을 실제 해서 이거를 지금 상용화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돈이 안 돼서 뭔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회사에서 이걸 했다면 돈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수비님 그 말씀하신 여기 사이클로프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여기는 이제 이 담배꽁초를 에너지로 사용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서 봤지 봤더니 이미 꽁초 뉴스로 내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옷으로도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 회사 요 기사는 사실 프랑스 회사에 대한 거였는데 옷으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게 여기 들어가 보면 영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빈님 그 못 읽겠다고 한 게 차오메고래요. 그 담배 회사 그 프랑스 차오메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